안녕하세요. 엠브라이 기초과정 인터페이스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엠브라이의 상단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시면 New, Open, Import, Save, Save as, Exit가 있습니다. 먼저 New는 NSP 파일이 열려있거나 작업하던 내용이 필요 없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초기 상태로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NSP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U를 누르시게 되면은 깨끗하게 처음 화면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이제 오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은 말 그대로 파일을 오픈하는 기능이고 NSP 파일을 선택하셔서 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포트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는 NSP를 작업 도중 다른 NSP를 현 작업에서 불러와서 작업물을 섞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일단 임포트를 하시고 이제 섞을 NSP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시게 되면은 두 가지 옵션이 뜨게 됩니다. 오버라이트랑 Do Not Overwrite. 이 옵션은 이제 오버라이트의 경우에는 그 현재 작업하고 있던 NSP 파일의 그 아이템명이 그 임포트할 NSP 파일의 아이템명하고 똑같을 시에는 그 똑같은 이름의 아이템은 위에 덮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Do Not Overwrite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게 되면 밑에 있는 그 아이템 네임 체인지가 활성화하게 되게 되는데 이 앞쪽에 그 아이템명을 치고 일단 do라고 쓰고 언더바를 쓰겠습니다. OK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이 레이아웃 쪽에 있었던 것은 기존의 NSP 파일이 되게 되고 이제 임포트한 파일들에는 다 앞에 do 언더바라는 네임이 앞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do not overwrite에서 앞쪽이 아닌 뒤쪽에 네임을 쓰게 되면은 이제 임포트한 파일은 뒤쪽에 언더바2라는 자신이 쓴 네임이 뒤쪽에 붙어서 임포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작업을 불러와서 그 아이템들의 네이밍이 혼선을 막을 수 있게 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이브는 말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세이브 에즈를 누르면 포토창이 뜨고 자신이 원하는 폴더에 이름을 쓰고 그 안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저장하셨던 폴더에 가시면은 Save As를 하셨을 경우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이 NSP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트 같은 경우에는 엠브라이를 종료하는 기능이 되는데, 엑시트를 누르시게 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창은 엠브라이를 종료하시기 전에 저장을 하실지 아니면 저장을 하지 않으실지, 아니면은 엠브라이를 끄지 않으실지, 이렇게 세 개의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세이브를 하시든지 아니면 세이브를 하지 않으시든지 둘 중 하나를 정하시고 끄시게 되면 엠브라이가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의 파일 부분은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에디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트 내에는 언두와 리두가 있고요. 언두는 작업 시 잘못 작업을 했을 때 전 작업으로 돌아가는 기능이고, 리두는 언두 기능을 되돌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우측 상단 화면에 보시면 언두와 리두 표시가 있습니다. 언두의 숫자와 리두의 숫자는 기능을 쓸 수 있는 단계의 숫자이며 최대 64개의 언두와 리두만 지원합니다. 이제 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보시면 엑시스, 카메라, 쇼 애니메이션 트랙, 쇼 툴탭 윈도우, 애니메이션 타임 유닛, 덕툴 윈도우, 풀스크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엑시스 같은 경우는 화면을 확인을 하시면은 3D 공간 안에 그리드 표시가 됩니다. 위치 선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점에 제대로 오브젝트가 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열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프론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퍼스펙티브 상태에서 바로 정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백인 경우엔 뒤에서 보이시게 되고, 타보면은 바로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쪽에서 볼 수 있게 되고요. 레프트는 왼쪽,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카메라의 기준은 절대치로 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정면에서 정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바로 정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면 이 카메라의 프론트, 백, 탑 버튼, 레프트, 라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쇼 애니메이션 트랙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 트랙이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시면은 바로 트랙이 하이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셔틀 탭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측면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하이드가 되게 되고요. 체크하게 되면 쇼가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타임 유닛 같은 경우에는 밀리세컨드, 24 프레임 세컨드, 30 프레임 세컨드, 60 프레임 세컨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밀리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1초의 프레임이 1000 단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1초에 24프레임을 뿌려주게 되고, 밑에 경우에는 1초에 30프레임, 바로 밑에 거는 1초에 60프레임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거는 보여지는 FPS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애니메이션의 그 1초당 프레임 수를 그 옵션을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을 많이 쓰고요.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고, 밀리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 세밀한 애니메이션 작업이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이제 덕트 윈도우를 보시면은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한 화면에 다른 인터페이스가 다 달라붙어 있게 되고요.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들이 다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쓰시냐 하면은 솔직히 그냥 싱글 모니터를 쓰시면은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께서 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다른 듀얼 보조 모니터에서 쓰게 하기 위해서 이 툴들이 다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싱글로 쓰시는 분은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스크린이 있습니다. 풀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작업물을 완성된 걸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풀스크린으로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제 풀스크린으로 나오게 되고요. 액시스까지 끄고 이제 풀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완성됐을 때 화면 비율에 맞게 나온 최종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을 확인하시면서 보실 때 풀스크린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뷰 메뉴는 끝났습니다.